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토크의 심재호입니다. 네, 미세먼지로 가려졌던 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다 보니 감기로 고생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건강한 노후, 무병장수가 아닌 병을 달고 노후를 보내는 유병장수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큰 병이 아니라면 환자나 그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홍순경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그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두 가지 큰 주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건강보험 업무를 네네. 주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발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보살펴드리는 장기요양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 사업 예,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예. 분류가 될 수 있겠군요. 예.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사업 그럼 우리가 어떻게 떠올려야 될까요, 먼저? 건강보험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무를 건강보험 사업을 통해서 사회보험 성격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태아에서부터 뭐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이제 국가가 이런 보장을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다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뭐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뭐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이제 뭐 뇌출혈로 쓰러진다든지 뭐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제 계속 보살펴드리고 생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가정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또 사회가 책임지는 형태로 하는 사업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정말 한 가정에 이렇게 떠넘기기는 너무나 네, 벅차더라고요. 힘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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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예. 국가가 좀 나서서 해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네, 네. 이런 거를 우리 공단에서 하고 예, 있다 하고 이런 있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이 안산 지역에 네. 거의 한 10% 정도는 외국인이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보험도 우리 건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외국인들도 건강보험의 혜택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예, 당연히 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이제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이제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규약에 의해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외국인 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안산시에 현재 등록 외국인이 한 56,800명 정도 등록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약 8% 정도인 41,160명 정도가 건강보험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거주하는 외국인들 대부분은 이제 혜택을 다 받고 가입이 있는.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외국인들은 그 거주하는 기간이 예. 뭐 그다지 길진 않지 않습니까? 만약 네네. 그렇게 이제 길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건강보험 급여를 이제 혜택을 준단 말이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건강보험 재정에 무슨 무리가 오는 거 아닌가요, 혹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은 의무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바로 취득을 하게 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선택 가입인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가입 자격이 있었고 지금은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지역 가입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보면 외국인만 따로 떼서 통계 분석을 뭐 공식적으로 한 건 없지만 현재 제가 공단에서 분석하기로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외국인 보험료 부담한 금액 대비 혜택을 받은 급여 부분을 따져보면
아직은 부담한 금액이 좀 더 높지 않나, 아. 네, 많지 않나 이제 이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부분에 또 있죠. 급여를 혜택 받는 그 형태나 그런 데 있어서 문제점은 다소 있긴 합니다. 예. 그러게요.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네, 예. 우리나라에서 그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 그렇게 그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 예. 뉴스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한번 발표된 바가 네네. 있지만 뭐 먹튀라는 표현을 써서 음. 진료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직장 피부양자로 올려서 네. 또는 지역가입자로 한 분기 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뭐 몇천만 원짜리 진료를 받고 그러게. 다시 이제 외국으로 가는 그래서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이제 부담을 주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예. 타인의 의료보험증을 예, 이용하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죠. 이제 외국인들 경우에는 뭐 얼굴 생김새나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료 단계에서 이제 본인 여부를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증 도용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직장의 퇴직에 의해서 상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쓰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의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렇게 이제 불법 편법을 예. 막을 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시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뭐 체류 기간을 종전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는 문제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제 뭐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당연 가입으로 지역 가입자도 외국인 지역 가입도 전환하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 가입시키면은 굳이 뭐 남의 맞습니다. 의료보험증을 이용할 일이 없겠죠. 자기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국내 얘기 좀 이렇게 할게요. 예. 이 우리 사무장 병원 그리고 면허 대역 약국 이런 것들에 대한 폐해 예.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의 목적은 단지 어떤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아니고 단기간 내에 이제 어떤 영리를 취하고 폐업하는 형식의 이런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환자들의 안전이나 또는 뭐 제대로 된 어떤 규정을 준수하면서 진료비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통해서 뭐 46명이 사상자가 발생된 것도 사무장병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병실이나 이런 것도 뭐 벌집형으로 운영한다든지 또 가짜 환자를 만든다든지 또 부당 청구의 이제 유형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유형을 통해서 부정 청구를 통해서 우리 소중하게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금액적으로는 한 2조 7,300억 정도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를 했고 이제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수 고지한 것만.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업을 하면서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은닉시키고 제도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환수 고지를 해도 그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징수율도 약 5.7%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거의 제대로 회수가 안 된다는 불가능한 얘기네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할 정도로 조기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돼야 되고 우리가 퇴출돼야 될 그런 어떤 과제로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약국으로 인해서 건보재정이 이런 막 빠져나간다 예.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안산 지역에도 이런 게 뭐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우선 이제 그 안산에는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이제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1,000개소가 넘는 의료기관이 있어서 서로 의료기관 간 과당 경쟁도 하고 또 뭐 의료협회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이제 공단에 첩보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자정 작업으로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기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의료협회 자정 작업이 자체에서. 자정 노력 가지고 안 된다면 뭔가
우리 공단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특사경 특별사법 경찰. 예. 예. 그 권한을 이제 공단이 부여를 해서 지금 현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건 행정조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행정조사로는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수사 의뢰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데 실제 수사를 경찰에서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치안이나 대형 사건 이런 건이 우선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1년 이상씩 걸려서 그동안에 이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계속 진료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실제 2000 통계적으로 2009년부터 18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수가 1,550여 개소가 됩니다. 1,550여 개수는 우리 전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안산에서는 이렇게 뭐 수치로 내놓을 만한 건 아닐 테고요.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이제 수사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이미 이제 그렇게 확인돼서 퇴출된 이제 기관도 있을 거고요. 지금 조사 중인 기관도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공단 본사 차원에서 경찰과 이제 협조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사에서까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알고 있다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닐 테니까. 예.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그 고용 노동부 관련돼서 특사경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특사경이 도입이 된 이후에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거는 그동안 뭐 그 없었던 게 늘어난 게 아니고 잠재했던 것을 마저 찾아냈던 얘기겠죠. 당연하죠. 지금 공단에서 특별 사법 경찰권 직무에 관한 법을 개정을 통해서 특별 사법 경찰 권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건데 사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금융감독원 같은 데도 지금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도 경찰의 어떤 장기간의 수사기간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단의 수사를 통해서 사무장병원을 퇴출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 1년에 1,000억 원 이상씩 재정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그 건보 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한 방법 중에 꼭 필요한 게 특사경이라면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아니면 이게 계속 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필요성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정치적인 일정이나 정치권에서 일정도 문제가 좀 현재 좀 녹록지 않은 상태고 일부 의료 단체에서 는 이제 문재인표 반대 입장의 어떤 연장선에서 좀 일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기관도 좀 단체도 좀 있긴 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의견을 갖는 이유가 공단에 지나치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공단에서는 이제 그 특사경법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제 사무장병원 그 수사 조사하고 하는 약국, 그 영역, 그다음에 이제 면허대 약국만 한정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부분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관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불법이 돼서 할 수도 없습니다. 거죠, 사실 법적으로도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사실은 우려보다 억지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좀 빨리 특사경이라는 제도가 뭐 도입이 돼서 효과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재정도 물론 중요하죠. 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우리 가입자, 저 역시도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의심도 뭐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각종 질환을 다 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깝진 않습니다만 건강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작년 7월에 이게 지금 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이 됐죠. 맞습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얼핏
보면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높아졌다. 대폭 감소했죠. 예, 예, 감소했다 이런 예, 얘기죠. 예, 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변화가 된 건지. 예, 건강보험 특히 이제 직장은 보수에 이제 확인된 보수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거니까 이제 퍼센트, 급여에 그렇게 대한 퍼센트.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제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였습니다. 네네. 지역 가입자가 우리나라의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제 89년도, 88년도에 지역 보험을 시작해서 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 완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산이라든지 뭐 행정 전 네트워크가 네. 충분하게 완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세대의 어떤 재산 생활 수준, 소득 수준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역 가입자들은 뭐 노출되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소득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을 재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를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한 30여 년 지나면서 전산이나 행정망이 상당히 발달됐고 전국에 있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그 부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불편했고 재산에 대한 어떤 부담이 너무 많았던 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작년도에 이제 비로소 소득 중심으로 부가체계 개편을 7월에 1단계 하게 된 겁니다.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로. 그리고 2022년도 7월 달에 2단계 부가체계 개편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어떤 식인가요? 똑같이 소득 중심의 어떤 부가체계가 좀 더 세밀하게? 세밀하고 심층화된 그런 체계로 변경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재산에 대한 부분만 놓고 판단을 했지만 이제는 소득에 대한 부분,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해서 소득을 창출해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 부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실 이제 소득 중심의 부가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개개인의 어떤 소득을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파악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소득 중심의 부가 체계가 그렇겠죠.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이제 공단에서 소득에 대한 이제 개인의 소득 파악이 매년 이제 11월에 국세청에서부터 자료가 넘어옵니다. 소득 자료가. 근데 이 소득 자료에는 분리과세되는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것은 2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넘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금융소득 2천만 원이라고 하면 금융자산은 약 한 간단한 이자율로 따져도 한 13억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큰 자산인데 거기에 따른 소득을 지금 현재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요번에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 소득자를 왜 못 두느냐 하는 부분이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매년 사업실적으로 5월 말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료를 우리가 11월에 봤는데 그건 신고소득이랍니다. 그거는 종합소득은. 그런데 금융소득에 대한 것은 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그 파악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이제 관련이 돼서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제공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자료도 제공해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논란이 좀 있어서 이번에 공단에서 하는 노력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건강보험공단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법 개정을 지금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도 나름대로도 자기들에 대한 어떤 그 자기들에 대해 피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이에 따른 또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관들이 있는데 네. 거기도 건강보험공단에 거기에 포함을 좀 시켜달라. 네. 이제 이런 쪽으로 개정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올해부터 이렇게 새롭게 개정되는 보험 혜택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보장성 강화 노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뭐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이제 뭐 본인 부담금 대폭적으로 낮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특진비, 그다음에 상급병실 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간병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미 다 이제 문제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다 급여로 이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 작년에 이제 뇌혈관이나 이제 뇌질환에 대한 MRI가 이제 보험 적용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됐고,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제 상복부 초음파까지 또 했습니다. 근데 하복부 초음파 또 비뇨기 질환까지 MRI 아니죠 초음파 검진을 이제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 하고 이렇게 있고요. 새롭게 예.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 그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예. 뭐 전화 상담도 가능한.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뭐 게재 좀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 국민들한테 좀 네. 4월 8일부터 이제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이제 건강보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방에서.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건강 검진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취준생이라든지 취업준비생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은 건강검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30대 사이 낀 세대죠. 네. 그분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건강검진 혜택을 줘서 0세부터 5세까지는 영유아 검진, 그리고 뭐 학교에 있는 기관은 이제 학령기 검진을 받도록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부터는 일반 검진으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일반 검진으로 영유아하고 일반 검진하고 건강보험에서 책임지고, 건강보험 이제는 검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네네. 곳 꼼꼼하게 잘 살펴서 우리 정말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을 믿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단에서도 국민들의 질병 예방에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승경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과 함께한 공감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립방송은 우리 시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